아니 A라는 사람을 우리가 강제 집행해도 적어도 7천만 원어치는 채권자들이 가져가는데 법에서는 막아. 그래 거기까지 이제 동의하겠어. 하지만 채무자가 갖고 있는 개인재산 7천만 원보다는 3년 동안 갚는 금액이 더 많아야 채권자들이 용납이 되겠죠.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큰 두 가지 의미,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새 인터넷 SNS 유튜브 틱톡 할 거 없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웬만한 분 다 아시더라고. 저랑 상담하는데 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어떻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정리해 드리려고 이 영상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신청 자격하고 한 달에는 변제금, 전체 이제 변제금을 36개월 납입했을 때 전체 채무에 대한 변제율, 여기에 대한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 회생에 관한 8살의 법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의 최고 상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뭐냐면 청산이에요. 청산. 내 재산을 청산했을 때 가치, 그래서 청산가치, 이것을 개인회생 개입하사 하더라도 보장의 원칙, 청산 가치만큼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보장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금, 채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이 청산 가치 이만큼은 보장을 해야 된다는 원리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갚을 돈이 1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재산이 7천만 원이야. 그래서 이걸 못 갚아서 원리금 납입도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들어와요. 그런데 법에서 A가 개인 재산이 7천인데 갚을 돈 1억이야. 그런데 갚을 돈을 3천만 원만 해준다면 내 7천에서 3천을 빼도 4천만 원이 남아버리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니 A라는 사람을 우리가 강제 집행해도 적어도 7천만 원어치는 채권자들이 가져가는데 법에서는 막아. 그래 거기까지 이제 동의하겠어. 하지만 채무자가 갖고 있는 개인 재산 7천만 원보다는 3년 동안 갚는 금액이 더 많아야 채권자들이 용납이 되겠죠. 이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신청 자격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내가 가진 개인 재산하고 내가 갚을 채무의 총합이 있었을 때 채무의 총합이 내가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 개인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의 총합이 적다. 그러면 개인 재산 정리해서 갚아야죠. 여러분들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이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5천, 그러면 내 청산가치 5천보다는 갚아야 할 돈이 1억이기 때문에 갚을 돈이 더 많죠. 이러면 개인회생이 됩니다. 신청 자격이 돼요. 근데 반대로 내 개인 재산이 1억이에요. 갚아야 될 돈이 5천이야. 그러면 개인회생 죽었다 깨라도 못합니다. 왜? 1억을 정리해서 5천 갚으면 되지. 왜 개인회생을 해요?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첫 번째, 신청 자격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 달 변제금 산정하고 총 36개월 동안 납입한 그 변제금의 합과 채무 전체 금액의 변제율, 요거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이 7천만 원이야. 근데 3년 동안 내가 한 달에는 변제금이 6천만 원 나온다. 이러면 이렇게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면 이거 기각. 근데 내가 가진 재산이 7천이야. 그런데 3년 동안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의 총합이 7,100.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보단 더 많이 갚잖아요. 이러면 변제 계획안 통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보통 인터넷에서 내 한 달 소득에서 1인 2인 최저생계비 공제한 변제금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게요. 어떤 A라는 한 사람이 한 달 실수령이 200이에요. 1인이고 부양해야 할 사람도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채무가 얼마인지 이런 거 신경 안 쓸게요. 그러면 200 버니까 1인 생계비 144만 원 빼면 한 달 변제금이 56만 원 나오죠. 그러면 36개월 변제하면 여러분들 약 한 2천만 원 안짝 나오거든요. 약 2천만 원 안짝. 이렇게 해서 개인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끝나요. 만약 A라는 사람이 개인 재산이 없으면. 근데 똑같은 경우 B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B라는 사람이 한 달에 200을 실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이니까 144만 원 공제하면 한 달에 이 사람도 변제금이 56만 원 나오죠. 그런데 56만 원을 36개월 갚으면 약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바꿔볼게요. 이 사람 개인 재산이 3,6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56만 원씩 36개월 A라는 사람은 됐지만 B라는 사람은 56만 원씩 36개월에 변제해봤자 약 2천만 원인데 개인 재산이 3천이야. 이러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었다 깨라도 36개월 동안 3,600만 원보다는 더 돈을 납입해야 되니 간단하게 3,600만 원 36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납입을 해야 B라는 사람은 변제 계획은 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청산가치 보장 원칙 신청 자격하고 변제금 변제율 산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법의 가장 최상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